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죠.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네.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다수 의견 10명 그리고 반대 의견 2명으로 대법원은 사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2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의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이 2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2심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1심,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골프 발언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을 했었죠. 이 발언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또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그러면 각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재명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긴 했습니다. 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에 대해서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과거 이 후보 발언이 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 과거 이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서 2심이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일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또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백현동 문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 허위 발언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명의 의견이 이랬고요. 반대 의견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을 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10명이 10대 2로 오늘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이제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 고법이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 고법에 송부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이 파기 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미정이지만 기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 고법 형사 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6부를 대리하는 재판부는 형사 7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건 배당 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됐죠. 네, 맞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불소추 특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소추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이후에 더욱더 가열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선고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존 판례와 상충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후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